제가 얼마 전에 강경원 선수를 조금 비판을 했어요. 강경원 선수가 인스타 같은데 이런 걸 썼어.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는데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안 들어오면 자기한테 찾아오래. 근육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은 이 골격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근육에는 5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5가지 특성이 어떻게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특성과 아주 맞닿아 있어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본적인 5가지 특성을 이해하면 운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성. 근육은 늘어날 수 있죠. 이게 신장의 특성, 신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근육은 어떻게 될 수 있죠? 짧아질 수 있죠. 단축적인 특성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신장이 있고 단축이 있어. 또 하나는 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성. 탄력성은 왜? 이거예요. 원래 길이로 돌아오는 능력. 만약에 근육에 탄력성이 없으면 내가 신장에다가 단축을 하면 얘가 늘어나서 그대로 있어. 그럼 팔 이렇게 헐렁거리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근육에는 탄력성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정기적인 신호예요. 전기적인 신호. 이 2가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트레이너 새끼들도 이걸 잘 몰라요. 자, 뭐냐면 이 2가지의 특성은 첫 번째는 흥분성이에요. 흥분성. 남자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농담이고.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흥분성이라는 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 흥분성이라고 해요.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육에는 전기적인 신호가 내 뇌에서 나와서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얘는 흥분을 해서 수축을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근육의 원리예요.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도 전기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전기적인 것. 2번째는 전도성이라고 해요. 전도성은 뭐죠? 전기가, 그렇지. 교회 이상한 사이비 새끼들 나와서 도를 믿으십니까? 이것도 전도야, 어떻게 보면. 자, 근데 그 전도라는 건 전기적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능력을 뜻. 근육은 그 전도성을 갖고 있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뇌에서 말초신경이 나온다 그랬죠. 말초신경이 나와서 근육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섬유가 엄청 많아. 엄청나게 많은 다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발을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 모두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근육으로 이렇게 몇 개가 툭툭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전도성 때문에. 전도성. 그러니까 근육이 전도를 존나 잘 받아들여. 기독교야. 농담이고. 자, 어쨌든 그 전도성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운동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잘 되죠. 우리는 그거를 보디빌딩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신경이 열렸다. 근신경이 발달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트레이닝은 근육을 쓰는 거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뇌하고 척추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을 받아들여야지만 운동이 성립된다. 그리고 그 운동신경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근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보디빌딩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 5가지 특징이 수축에 의한 3가지 특징으로 나눠요. 이건 알 거야. 수축의 3가지 특성.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등척성 수축. 또 하나가 더 있어. 등속성 수축.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이 뭐라 그랬죠? 아이소메트릭이 등척성이에요. 등척성은 근육의 길이가 변화 없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랭크 같은 운동 버티고 있지만 근육은 수축해 있죠. 팔에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서 당길 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관절의 길이 변화 없고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수축을 하고 있죠. 이걸 등척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등장성이라고 하죠. 등장성은 장력이 일정하게 오는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 변화가 있다라는 걸 뜻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등장성에서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나뉘는 거예요.
장력은 일정한데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장력은 일정하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장력이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이렇게 늘렸죠. 그럼 여기에 텐션이 발생해. 이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축도 돼야 되고 이완도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등장성이라는 게 등이 같다는 뜻이야. 같다는. 아이소토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소토닉. 아이소가 같다는 거야. ISO. 이게 같다. 토닉이 장력이 장력이 같아. 장력이 같은 수축이야. 근데 보디빌딩 할 때 어떻게 해? 우리가 수축을 했다가 네거티브를 할 때 힘을 놔요? 그리고 툭 놔? 그럼 안 된다 그러잖아. 우리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 힘 툭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 이유가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디빌딩적 관점에서는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모두 장력을 끝까지 잡아내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육의 수축 특성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아이소토닉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수축과 이완의 움직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소키네틱이라고 해요. 등 속성. 등 속성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등자는 다 똑같아요. 등척. 척은 옛날에 사람들이 한 척, 두 척, 세 척 길이 잴 때 그 척이야.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다. 등장은 장력이 같다. 등속은 속도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디빌딩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회원들을 티칭하거나 건강한 운동, 이런 건강 운동 관점에서는 첫 번째 등척성. 근육이 길이 변화 없이 버티는 거. 대신에 이때 텐션은 살아있어야 돼. 텐션이 없이 버티는 거는 운동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길이 변화 없이 딱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성이고, 그 등장성에서는 concentric contraction, 단축성 수축과 eccentric contraction, 신장성 수축이 나눠지는 거고, 그게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운동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지. 운동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두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두 운동을 할 때 옛날에 데니조라는 사람이 이런 운동했어요. 이런 운동. 이런 운동했죠. 자, 이거는 길이 변화 있나요? 길이 변화 있지. 이것도 길이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네이션하고 프로메네이션 하는 와중에 이두는 움직이고 있거든. 길이 변화가 있지만 그 길이 변화가 짧아.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죠. 이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내리는 게 길이 변화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한다. 이렇게 팔을 돌리는 스피네이션하고 프로네이션을 한다. 그럼 차라리 내릴 때는 이렇게 늘린 다음에 올릴 때 쫙 수축시키면 훨씬 더 큰 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을 크게 가져가는 운동이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육의 길이 변화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데 어느 순간 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운동을 하는 중에 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원님들도 운동을 해보면 어떤 때는 집중이 잘 되고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돼. 혼자 운동할 때. 근데 만약에 트레이너나 운동 파트너가 해당 근육, 내가 지금 팔 운동을 하고 있으면 팔 운동을 이렇게 누군가가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력을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 장력을 놓치지 않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디빌딩 형태 운동에서는. 이해되죠? 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한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고립이랑, 장력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고립이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두의 장력을 유지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 쓰일까요? 쓰이죠. 얘네들도 장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장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깨는 어때요? 어깨는 힘 빼고 있어요? 어깨 견관절을 쓰지 않더라도 어깨는 수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척성 수축을 하게 돼요. 몸통은 어때요? 몸통 힘 빼고 있어? 힘 주고 있잖아. 몸통도 멈춰있는, 길이 변화는 없지만 등척성 수축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립이라는 거, 보디빌딩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립이라는 건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원하는 딱 내가 타겟을 하는 근육의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고립이에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어깨 근육이 있어요. 어깨 근육. 자, 제가 얼마 전에 강경원 선수를 조금 비판을 했어요. 강경원 선수가 인스타 같은데 이런 걸 썼어요.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는데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안 들어오면 자기한테 찾아오래.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면. 이해돼요?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는데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안 들어오면 나를 찾아오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후면 삼각근 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비하인드 넥프레스. 이해되죠? 보디빌딩이라는 고립 관점에서 후면 삼각근을 비하인드 넥프레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지금 나왔던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왜 그 고립 관점에서, 그러니까 보디빌딩 관점에서 비하인드 넥프레스가 후면 삼각근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 모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변화가 되면서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이 되고 길이가 늘어지면서 수축이 되는 거에 정확히 관여하는 근육만 고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후면 삼각근은 팔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길이가 그냥 늘어나죠. 내가 근데 올라갔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길이가 짧아져. 그러니까 그 길이가 짧아지는 근육과 정확히 반대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얘는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에 모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여가 되냐? 팔이 든 상태에서 이걸 뒤로 보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뒤로 보내면 수평 외전이 되는 동작을 하면서 등축성 수축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의도적으로 이 팔의 각을 뒤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수평 외전되는 토크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등척성 형태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근전도 검사를 하면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했을 때 후면 삼각근의 근전도가 올라가요. 이런 밀리터리 프레스보다 비하인드로 하면 후면 삼각근의 근전도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팔의 위치가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기 때문에 등척성 작용을 하니까 근전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 일부 빡대가리 새끼들은 그 근전도가 올라간다고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후면 삼각근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등장성 안에서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고립이라는 관점은 그 하나의 근육을 등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성립이 돼야지만 고립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온라인 PT를 이렇게 진행할 때 첫 번째는 신경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신경이 어떤 길로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근육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배되는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뼈에 붙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 근육이 움직일 때 어떤 관절을 당겨지는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감각도 증가시킬 수 있고 운동 자체를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강의부터는 좀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